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4학년 이후가 되면 이미 눈치가 없는 애가 있는 애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눈치가 없다 그냥 사셔야 돼요. 그건 못 바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든 게임 엄마 아빠는 져줘야 돼. 네. 그래야 우리 아이가 길을 살려. 그러니까 가정에서 네가 꼭 내가 왕이야 이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왔을 때 또래 집단에서는 굉장히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 들었던 내용이 기다려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어였는데 아주 임팩했습니다. 저도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참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100번을 강조해도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제도 지난 주제만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유아교육 시기는 좌우뇌 중에서 어느 쪽 교육 시기라고 알고 계시죠? 아마 우뇌 쪽. 네, 맞습니다. 우뇌 교육인데 자 그러면 유아기에는 우뇌가 열려 있어서 우뇌 교육인데 우뇌는 크게 기능과 성격이라고 그랬죠? 네. 소근육, 대근육, 그 다음에 성격. 자, 그럼 유아 교육에서 이거와 연계되는 게 전부 다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유치원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교실 환경에서는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구가 있고 아니면 2명, 3명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교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치원에서 혼자 노는 교구는 소근육을 움직이게 해서 혼자 집중을 해서 소근육을 갖고 놀게 하든지 그래서 소근육 발달 그리고 뛰어노는 것도 있잖아요. 이 대근육 발달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눈을 보면서 그렇죠? 그래서 눈치 올라가는 교육 한마디로 그거 아닙니까? 자 눈치는 교구를 만질 때 좋아질까요? 친구들 눈을 볼 때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친구의 눈을 보면서 교감할 때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형제가 1명인 집안과 4명인 집안은 누가 더 눈치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몇 명? 4명. 네, 맞습니다. 자, 4명이 더 눈치가 좋다. 이건 맞습니까? 눈치는 교구를 볼 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볼 때 좋아진다. 그래서 유치원의 대부분 수업은 영역별 놀이 수업인데 그 놀이는 2가지로 나눠집니다. 혼자냐, 여럿이냐. 혼자냐, 함께냐. 그래서 혼자는 소근육, 대근육이고 함께는 이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눈을 보면서 그 아이의. 그러나 초등학교 들어가 버리면 4학년 이후가 되면 이미 눈치가 없는 애가 있는 애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눈치가 없다 그냥 사셔야 돼요. 그건 못 바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는 눈을 볼 때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눈을 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요즘 애들이 하나나 둘이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냥 가정에서도 눈을 봐줘야 되는데 그럼 가정에서 혼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함께 해야 되겠죠. 네. 자, 눈을 보는 어떤 놀이를 해야 눈을 보면서 눈치 올라가는 교육이 될까요? 우선 유치원에서는 혼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해결할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서 반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타인이 개입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방해가 되니까. 네. 그러나 협력할 때는 아이들인데 경청이라는 걸 꼭 해줘야 됩니다. 경청. 네. 내 얘기만 일방적으로 한다면 앞에 상대방 아이들은 됐어, 싫어, 나 이렇게 되지만 상대방 얘기를 잘 경청해서 경청. 네, 그 경청한 내용을 갖고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서로 협력이란 거는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나는 이런 방법이 좋은데 그래 좋아 너 방법 먼저 해볼까? 라고 경청과 협력이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무한하게 방법의 문제 대처력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라고 불렀을 때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나 듣고 있으니까 말해가 아니라 네. 쫓아가서 왜 우리 아가 하고 눈을 보면서 들어주라 이거죠. 그렇죠. 눈을 보면서 들어서 그 아이가 엄마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말하면 훈련이잖아요. 이것도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훈련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먼저 엄마가 아이한테 말을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무슨 말할 때 경청을 해준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네요. 자, 그 다음 2번째는 자, 경청을 했어. 그 다음. 경청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경청을 하지 않을 때는 엄마가 경청해야 된다고 고치려고 애쓰지는 마십시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하고 다시 정확하게 그걸 짚어주면 아이가 앞으로 말하기 방법의 훈련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말을 끊지 말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만약에 엄마가 아이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이가 엄마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는 한번 엄마나 아빠가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가? 혹시 아이가 부를 때 내가 경청해 주지 않았나? 그걸 그대로 아이가 답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엄마 아빠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이가 경청하지 않더라도 말을 끊지 말고 다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서 그럼 언어적 훈련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과 정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훈련이 이게 바로 운의 교육, 눈치의 기본이다. 그렇죠?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배려, 양보, 손해를 잘하잖아요. 손해보는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 가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든 게임 엄마 아빠는 져줘야 돼. 네. 그래야 우리 아이가 길을 살려. 아니는 거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어머님 행동들이나 아버지의 행동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네가 꼭 내가 왕이야 이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왔을 때 또래 집단에서는 굉장히 왕따를 당하기 쉽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꾸 져주면 얘는 지가 진짜 잘해서 이긴 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은 안 져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아빠 되긴데 왜 얘를 못 이기지? 너가 안 놀아. 이렇게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건 아니다. 네. 아빠가 양보하는 거다라는 거는 보여줄 수 있지만 져주는 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이야기를 갖고 나눠보는데요. 정말 이게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치 올라가는 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처음에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두 번째 아이가 말하는 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꾸준히 시키는 아이들이 결국 사회 나왔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유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깊이 못 들어가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 우리가 솔루션 드린 요것을 한번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영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는요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 밥 안 먹으려면 억지로도 먹이세요. 그랬는데 요새는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그냥 두세요. 애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러는데 참 안타깝죠. 아이는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있는데 엄마가 편하기 위해서 요것만 먹어봐. 요것만 3번만 먹어봐. 아이는 자라 그러고 밖에서 거실에서 TV 소리 엄마 아빠가 대한 소리가 깔깔깔깔 들려준다면 아이는 궁금해서 뭐지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겠죠.